정강재 소장님이 첫 번째 속풀이 제시안내 주시겠습니다. 저요. 저는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네. 본인이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을 하지 않겠다. 어제 유튜브에 오랜만에 출연해서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속마음 제가 빅뱅의 거짓말 아시죠? 거짓말. I'm so sorry but I love you 거짓말. 네, 그 노래가 김지호 대변인 웃고 계신데 그분 하는 말 지금 다 거짓말입니다. 아유, 방송에서 살아남으시려고 정말 저런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진짜 열심히 하신다. 네. 야, 배워야 이 정도 되겠다. 감각 아니었어요? 우리 정치 신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연구 당연합니다. 소장님 하실만 하네요. 야.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네. 거짓말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강선우 의원 제명됐잖아요. 네. 강선우 의원도 정말 그 얕은 거짓말로 순간의 위기를 돌파하려다가 결국엔 제명까지 됐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이런 표현 많이 들었습니다. 야, 그 사람 구악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구악을 다 모아놓은 게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논란이라고 봅니다. 지금 12개 혐의인가요? 13개 혐의인가? 10개 넘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엄중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에 대한 그 성찰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탈당하지 않겠다? 이러면은 그 부담은 오롯이 지금 민주당이 지게 되는데 자기에 대한 부담을 다 이른바 핑퐁 치듯이 민주당에게 넘긴 꼴이 돼서 그동안 동작갑도 좋은 지역구거든요. 동작갑에서 3번이나 네. 국회의원을 내리하고 원내대표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도 노래로 응수해 주실 건가요? 제가 미처 좀, 준비 못했어. 약한 감기가 있어서. 네. 오늘 노래하면 안 되는 상황이군요. 지금 뭐 이야기 하시지만, 김병기 국회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발언한 김병기 의원의 그러한 이야기는 내가 정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조사 과정을 피하지 않겠다.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김병기 의원이 탈당해버리면요. 네. 민주당에서 진행되는 조사가 다 스톱됐을 뿐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럼 조사를 못해요. 당사자 접격이 없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해당 행위를 봐서 이렇게 나갈 경우 제명 처리해서 5년간 입당을 못하게, 복당을 못하게 그렇게 되게 처리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그런 사례죠. 그래서 본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도 사과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당의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는 좀 이수진 전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야비한 해코지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지난번 뭐 우리 당의 어떤 전략 공천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각광받는 정치인이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컷오프를 당하다 보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흠집을 내기 위해서 지금 저런 폭로를 하고 있다.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네.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사실 당에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근거를 만들고 더 심할 경우는 경찰 고발도 하고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이 당의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당무를 보지 않은 의원실에 그냥 약간 절차 외에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걸로 이렇게 접수를 해놓고 녹음까지 한 이후에 왜 그런 일을 했냐. 본인이 제기한 의혹이 정말 자신이 있었다면 당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당에 접수를 안 했다는 것 자체는 그 이야기가 내가 이것을 당에서 접수했을 때 이 이야기가 밖으로 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신이 없는다고 볼 수뿐이 없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의원실 당무를 보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는 보좌관한테 접수해놓고 왜 그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냐. 보좌관이 수사관입니까? 저도 사실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으로 그러한 사항이 접수되면요. 제가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제가 비서관이 수사관입니까? 바로 윤리감찰단에 이첩합니다. 근거를 남겨서.
아니 근데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윤리감찰단이 접수를 했고 프로세스대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처리 안 했냐? 본인이 한 얘기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든지 기자회견을 했었어야죠.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와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뭔가 야비하게 해코지하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정을 해주시겠어요. 이제 물을 요새 한 프로 모금 사과로, 드시죠. 그러니까요. 프로 사과로 계속 사과하고 다니죠. 네, 어쨌든 아까 빅뱅의 거짓말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어저께 그 김병기 대표의 탈당 안 한다라는 말이 혹시 윤미래 씨의 경고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아, 네. 정말 네가 몰랐니? 우리가 만났다는 걸 너와 그는 이미 알고 오늘은 있잖아. 노래로 푸는 거군요. 예. 일부의 경고 아닙니까? 아니, 노래로 해. 일부의 경고는 뭐 이런 거고요. 어쨌든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 안 하겠다라는 건 워낙 김병기 대표가 지금 지선과 총선에서 주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또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을 주도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또 강선우 의원의 녹취에서 알 수 있듯이 나 이만큼 자료가 많은데 나 탈당시킬 거야? 제명시킬 거야?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전 경고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상당히 그 뉴스토마토 보도 인터뷰에서 뭔가 신부님의 고해성사 룩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경고성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김지호 대변인이 했었던 분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노가 이해는 가긴 가는데 근데 지금까지 김현지 부속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꼭 직함에 맞는 일만 하셨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말씀을 주셔서 두 네. 분이 사실 SNS 상에서는 서로 대화를 되게 많이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잠깐만 좀 아니, 말씀 네, 끝나고 네, 네. 하시죠. 김현지 씨가 지금까지 뭐 경기도청에서도 뭔가 공무원 신분에서 이재명 대표의 뭔가 선거 자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녹취도 공개되기도 했었었고 또 김종욱 연구원 부원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유동규 유원홀딩스 사무실이 없었다라는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청 직원 2명한테 텔레그램 보낸 거죠. 김희읒지읒과 상의해. 그래서 김오지 대변인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점만 봐도 사실 공무원 본인의 직함에 꼭 맞는 일만 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이 아마 그 김현지 부속실장한테 줬다라고 하는 것은 김현지 실장한테 준다는 것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된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 전달했다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연합뉴스 단독에서도 나왔듯이 2달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윤리감찰단에서 금시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달이 되지 않았다. 네, 2023년 12월 달에 이수진 의원이 김현지 부속실장과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윤리감찰단에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고했습니다라고 했는데 2달 뒤인 2024년 2월 달에 윤리감찰단 통화해보니까 금시초문이라는 겁니다. 우린 접수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게 그 3천만 원을 전달해준 동작부 의원들의 자체 조사가 안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녹취도 있고 조사가 안 됐다는 사실을 보면 윤리감찰단에 이첩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 사무국에 전달했다는 것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어제 김현정 대변인이 당 사무국에 전달했다는 그 사실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이수진 의원이 지금 거짓말인지가 지금 미궁 속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윤리감찰단에다가 직접 접수하면 되지. 본인이 채용한 보좌진도 아닌데 김현지 보좌관한테 왜 그걸 대리 접수를 시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현지 국회의원이고 그 당시에 이수진 전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법률 특별 보좌관이어서 법을 몰라요? 제도를 몰라요? 아니면 본인 이력이 판사 출신인데 그 정도 정말 사리분별도 없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제 와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얘기도 들었겠다. 자,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인 김현지가 동료 의원한테 뭐 의원실로 제보를 받았어요. 그럼 이런 걸 받았다 보고했겠죠.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당무로 바빴고 본인도 의정 활동에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에 접수시키세요. 그래서 당에 접수했겠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당무와 공천 과정과 윤리감찰단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김현지 보좌관한테 그걸 책임져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까? 저는 정말 우리 당에서 전략 공천한 그러한 인재라고 모신 분이 4년 후에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게 정당인으로서 솔직히 창피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오늘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매우 지금 흥분하셨는데.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프로세스로 보면은 그냥 내가 정말 이 확신이 있으면요. 절대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여기도 제보하고 저기도 제보하고 기자회견 하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몰래 그냥 동료 의원실에다 냈다 하나 갖다 주고 이제 와갖고 1년 후에 와 이거 내가 얘기한 거 처리 안 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너 여기저기 욕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을 했었어야죠. 이 자식 이게 뭡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이수진 의원한테 뭐라고 해요. 이수진 의원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수진 전 지금- 의원의 입장도 지금 들여봐야겠지만 김지호 대변인이 이렇게 흥분하는 걸 보고 야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여기서도 또 확인되는구나. 어떤 뭐냐? 내로남불인가요? 아니 지금 사실 메시지를 공격하기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메신저 공격이잖아요. 민주당이 이해운 전 의원이 지금 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가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이해운 전 후보자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니까 아니 같은 밥 먹던 사람들끼리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수진 전 의원이야말로 민주당에서 같은 밥 먹던 분인데 지금 이렇게 그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뭐 1년이 지나서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민주당이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수진 전 의원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는가가 문제지 왜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이 이 문제를 1년 지났는데 더 불거지도록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이수진 전 의원은 죄가 없습니다, 지금. 당에 제대로 접수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에 제대로 접수도 안 하고 저러고 다니니까 지적을 하는 근데 거죠. 이제 제가 이수진 정리를 의원의 할게요. 어떤 인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태가 저게 뭡니까? 정리를 할게요. 접수를 누구한테든 상관이 없어요. 당 사무국에 전달이 됐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윤리감찰단이 그 타도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수진 의원은 녹취를 통해서 접수했다라고 확인을 받았으니까 거짓말하는 쪽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실 김지호 대변인이 이렇게 흥분한 윤리감찰단에서 접수를 그러니까 김지호 받지 대변인이 않았다는 주장도 이수진 전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아니에요. 그게 어저께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최기상 의원에 이어서 이 김석단 변호사인가요? 이분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해 줄 수 없는데 묵묵부답이다. 라고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윤리감찰단에 정말 전달이 안 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이수진 의원이라 다른 쪽인 것 같고 저는 김지호 대변인 이렇게 흥분하는 거 보니까 좀 흥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져요. 뭔가 있다. 현지 누나 보고 있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참 예, 좋습니다. 좋아 김지호 보이네요. 대변인은 이제 앞에 전달을 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긴 총장님이 글을 쓰셨잖아요. 신년 인사에서 만난 얘기를. 네.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봉변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김현지 씨가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야당 사무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공식 초대 받아가지고 갔는데 대통령실 직원한테 그렇게 면박 듣고 핀잔 듣는 이 정치의 세태가 부끄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또 마침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대신 사과를 네. 해주셔가지고 글을 써서 서로 예. 엄청 신사적인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과로. 왜 김지호 대변인이 사과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 사과 받을 사실 생각도 없었었거든요. 김현지 부속실장한테. 근데 어쨌든 저렇게 푹 넓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참에 어쨌든 사과를 해주신다는 것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공감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참에 그냥 우리 카메라 보고 김현지 부속실장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일단은 사과를 받아주신 이기인 사무총장한테 뭔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에 뭐 프롬프터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님 넓은 대인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개인적인 그런 대화였다면 제가 뭐하러 그 끼어들어서 오지랖 넓게 그런 글을 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행사 자체가 신년에 대통령이 여야 정치 지도자를 모셔서 뭔가 국정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국정 통합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이기인 총장님이 물론 이제 가만히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기인 총장이 먼저 다가가셨더라고요. 가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와 그 억울한 심정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묵례를 하든지 응대를 했었어야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장소를 미뤄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재고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잖아요. 그럼 네. 저희가 잘 맞는 게 맞다. 제가 왜 사과를 했느냐 황당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과문을 쓸 때 좀 부끄럽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낍니다. 근데 왜 했냐면, 네. 그래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10년 넘게 정치 활동을 했고, 저 함께 그리고 봐왔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제가 어쨌든 힘을 모은 사람인데, 이러한 국정 운영을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일부 몇몇 대통령에 관련된 분들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당에 있지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어떤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같이 좀 떠안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사과를 드렸는데 우리 대인배 이기인 총장님이 사과를 받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니 아유, 근데 그 궁금한 게 있는데 현지 누나한테 전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네가 안 뭔데 왔습니까? 난 대신 사과해 이런 식의? 근데 그건 전화는 안 왔군요.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사과를 한 부분에 불쾌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이고 큰 틀에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야당을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네.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런 것 같아요. 아직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맞는 처신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가서 정말 공식적인 자리고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나 알아요? 이런 식으로 대꾸하는 것은 너무나 그냥 일단 사감에 그 기초한 얘기잖아요. 왜 그런 사감이 생겼겠느냐? 본인이 보기에 좀 껄끄러운 영상들도 공개하고 이긴 총장이 하니까 기분 말씀도 많이 나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올바른 공직자의 태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나 알아요. 그리고 뭐 좀 알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두 마디 하신 건데, 그러니까 저 개인에 대한 불쾌감은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뭐 욕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네, 공직 장소에. 기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실의 비판적인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예를 갖추고 본인들이 초대한 행사에서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아니라 다른 정당의 누군가에게도 사실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에서 부속실이 조금 더 기조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빨리 정리하고 싶네요. 네, 예. 저는 온라인상에서 두 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거 보고 오프라인에서 매짐을 하게 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꺼냈고요. 고맙습니다. 좋은 자리가 네, 됐네. 네, 아이, 훈훈한 개인배요. 자리로.